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저 한 좀 30분 넘게 이론 내용을 좀 배웠는데요. 이 이론 내용에서 제가 제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그냥 유용한 패턴이 맞는 것 같아요. 이 JSP를 구현함에 있어서 유용한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정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디자인 패턴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요렇게 디자인 패턴, MVC 패턴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긴 하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묶는, 우리가 배웠던 확장자 패턴이라든지 커맨드 패턴,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MVC 패턴에 제가 기반이 되는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패턴에 속하는 거는 MVC 패턴이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디자인 패턴을 쓰지 않고, 용어를 쓰지 않고 유용한 패턴으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실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바로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하고, 그리고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위임, 그죠? 넘기는 거, 그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 컨트롤 N 해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프랙티스 하고요. 그리고 언더바 챕 하고 이제 17이 되죠. 그죠? 17이 되고, 그 다음에 17이 맞나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제 작업실에서 하다가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학교에서 재직 중이다 보니까 일로 데이터를 제가 다 옮기지 못했네요. 그래서 17장은 필터를 했기에 18장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18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이나믹 해서 우리가 여기서 프랙티스 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18이 될 겁니다. 그죠? 18이 되고,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포워딩이라고 할까요? 포워딩, 그리고 언더바 패턴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웠던 포워딩 기법과 패턴에 대해서, 유용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때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는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즉 리퀘스트 객체가 제거되지 않고 재사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실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먼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일단은 리퀘스트 디스패처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서블릿에서 서블릿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바 리소스에서 자 컨트롤 N에서 PA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섹션 01 언더바 exam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N 해서 자 클래스가 아니라 서블릿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자 패치 해가지고 example이라고 디스패치 테스트라고 할까요? 테스트라고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패치 테스트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지우도록 하죠. 요거는 놔두고요. 자, 요렇게 좀 지우고요. 간만에 우리가 그걸 했다. 그죠? 그래서 간만에 우리가 서블릿을 지금 만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 거냐면요. 딴 게 아니라 우리 두 개 떠 있고 first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있어도 우리가 실행되는 메서드가 오버라이딩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서비스는요, 아시다시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여기도 리퀘스트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리스판스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그냥 우리가 이 두 개의 메서드가 없다면 얘가 실행이 되고, 이 두 개의 메서드가 있어도 얘는 실행이 됐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자,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그죠? set 캐릭터 인코딩을 해서 우리 일단 좀 잡아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UTF-8로 이렇게 세팅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set attribute라는 객체를 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속성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자, name에다가 제가 여기에는 어떠한 오브젝트 객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name에다가 뭐 도날드라고 할까요? 도날드 하고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 처리 개념이죠. 그냥 그래서 하나의 name이라는 속성에다가 그죠? name이라는 name 곳에 그죠? name이라는 값에 키 어떻게 보면 키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name이라는 곳에 name이라는 것에 그죠? 우리가 뭡니까? 도날드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장을 한 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리퀘스트 디스패처 그죠? 디스패처 인터페이스다. 그죠? 그래서 이 디스패처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요. 우리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디스패처 합니다. 디스패처에서 만들고 자, 리퀘스트 해서 여기에서 점 해서 get request dispatcher 해서 string pass가 나온다. 그죠? 이거는 이제 포딩할 패스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뭡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hello라고 이렇게 하나 넣어보죠. 이렇게 넣고 나서 어떻게 하냐? 디스패처의 이것을 이용을 해서 포워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를 넘겨주고 이 리스판스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포워딩 되는 즉 hello라고 매핑되어 있는 그죠? hello라고 서블릿 매핑 그죠? 매핑이 되어 있는 우리가 이게 디렉토리 패턴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매핑이 되어 있는 곳에서도 뭡니까? 이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객체가 제거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쓰인다라고 제거되지 않고 재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리퀘스트, 그죠? 리퀘스트, 하고, 리스판스 객체가, 포워딩된 곳에, 서블림 매핑이 되어 있는 곳에서도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가, 현재의 속성 그대로 사용이 된다. 객체가 제거가 되지 않고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게, 우리가, 샌드 리다이렉트하고 틀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set attribute를 우리가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name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id도 한번 넣어볼까요? id 해서, 여기에다가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를 지금 사전 작업 처리를 해서 이 값을 세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담아서 이제 이 리퀘스트를 누구한테 이놈 hello라고 서블림 매핑 되어 있는 디렉터리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곳으로 우리가 보낼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는 여기 안에 있는 그놈을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이제 hello라고 매핑이 되어 있는 이곳으로 이제 서블릿으로 가든지 매핑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hello 하고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 hello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여기 디스패처 테스트에서 우리가 얘를 hello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 서블림 매핑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야 일로 찾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지우고요. 좀 지우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여기서도 서비스 객체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자, 서비스가 있죠. 여기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 서비스에서 받아 보도록 하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받아서 자, 이거를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줄 거는 자, 리스판스 해서 이제 우리가 HTML 파일로 한번 보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 해서 set character encoding부터 해두도록 하죠. 그래서 utf-8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리스판스에서 우리가 set 컨텐트 타입이 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아시다시피 텍스트하고 HTML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차셋을 우리가 역시 utf-8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프린트 라이터를 얻어야 되겠죠. 프린트 라이터가 있죠. 프린트 라이터죠. 제가 왜 그럽니까? 프린트 라이터죠. 예, 프린트 라이터 해서 여기에다가 아웃이라고 잡아주고요. 자, 리스판스 객체에서 getWriter를 얻으면 됩니다. 출력 스트림을 얻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 응답 코드를 여기서 직접 우리가 쳐줘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HTML 코드를 열고, 그죠? 그 다음에 헤드도 열어보죠. 그리고 이 헤드에다가 우리가 뭐 타이틀도 있는데요. 타이틀은 됐고요. 그냥 뭐 헤드하고 헤드 이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바디 넣어주면 되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사해서 자, 이렇게 몇 개를 넣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 안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과연 자, 여기
자, 헬로 서블릿이 아니라 디스패처 여기 테스트에서 분명히 제가 네임하고 아이디에다가 도널드와 ABCD를 담았는데 이 값이 널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값이 나오는지, 진짜 이 값이 나왔다면 이 리퀘스트를 재활용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 리퀘스트를. 그런데 여기엔 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재사용을 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헬로우 서블릿 여기에 다시 가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으면 됩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바디 안에다가 헬로우 이렇게 여기다가 h1 태그를 좀 쓸까요? h1 원 태그를 써서 자 여기다가 h1 1 이렇게 써서 여기에다가 헬로우 합니다. 자 헬로우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놨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해서 자 리퀘스트 객체를 얻어내야 되죠. 리퀘스트 해서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 get 파라메타 하면 된다. 그죠? get 파라메타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name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name을 하나 받았고 id를 하나 받았단 말이죠. name을 출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1 태그를 이렇게 닫아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똑같이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id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쵸? 예,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바디 태그를 닫고 맞나요? 바디 태그를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HTML도 이렇게 닫아주면 될 겁니다. 이건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out.close를 당연히 외쳐야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패처 여기에서 가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쭉 올라오면서 이제 자, 헬로우 널널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널널이 나왔다. 이 왜 널널이 나왔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뭔가 제가 코드를 놓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set attribute 해놓고요. 여기에서는 request get parameter 익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자, attribute를 해야죠. 그죠? get attribute 해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리퀘스트에 여기서 우리가 디스패처 클래스, 디스패처 테스트 클래스 서블릿에서 이렇게 담아놨다면 이제 우리가 저기서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읽어 올 겁니다.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이제 값을 이렇게 읽어 오죠. 그렇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뭡니까? request dispatcher. 그죠? request dispatcher. 그죠? request dispatcher는 결국에는 뭡니까? 얘는 우리가 어떠한 값을 넘기는데, 그죠? 넘기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request dispatcher는 request dispatcher, 그죠? request dispatcher라는 인터페이스, 그죠?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보드 메서드를 우리가 보내면 보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죠? 다른 컴포넌트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드를 하게 되면 호출했던 그죠? 그러니까 코딩했던
코딩을 했던 곳에 리퀘스트 객체를 제거하지 않고 속성 그대로 전달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가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얻어내어 이 다른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MVC 패턴을 구현할 때 이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러한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말고도 뭡니까? HTTP 서블릿 리스판스 요거 있죠, 그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즉 요거죠, 그죠? 샌드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해서 여기에서 이걸 이용해서 샌드 리다이렉트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 리퀘스트 객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제거된다 그랬죠. 제거되고 새로 위임받은 곳에서 서로 클라이언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새로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생성이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걸로 서블릿으로 이제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물론 JSP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아마 이제 우리가 요거 끝나고 패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웹 프로젝트 여기에서 DB 연동할 거고요. DB 연동해서 그러한 내용을 쭉쭉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게시판도 만들고 하다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특성을 일단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고 이제 JSP에서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컨트롤 N에서 JSP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리다이렉트죠. 그죠? 리다이렉트 .jsp라고 할까요? 리다이렉트 test.jsp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HTTP 서블릿 리스판스를 이용한 포딩이라고 하죠. 포딩이 이제 샌드 리다이렉트가 되겠죠. 이용한 샌드 리다이렉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스크립트 리스로 제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스트링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점 해서 set attribute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역시 우리가 id하고 여기에는 id에다가 a, b, c, d, e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고 역시 여기서도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pw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1, 2, 3, 4, 5라고 스트링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send 리다이렉트가 여기 있죠. 그죠? 리다이렉트. 요게 리다이렉트가 이거죠. 리다이렉트.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send
send redirect가 되죠. 그래서 RE가 되죠. 제가 이거를 왜 RI로 했을까요? 자, 그래서 RE죠. RE.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내볼 건데, 어디로 보낼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뭐 리다이렉트 테스트 있으니까 리다이렉트 리절트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죠. 리다이렉트 JSP 파일로 이렇게 한번 보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 과연 이 샌드 리다이렉트 이 페이지, 그죠? 이 페이지에서 자 한번 봅니다. 컨트롤 N 해서 JSP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요거 리다이렉트 리절트 창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넘어왔으니까 역시 스크립트 리스로 이렇게 받아주도록 하죠. 받아주는데 여기다가 스트링 우리가 넘어올 때 뭡니까? request set attribute로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request get attribute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id와 pw죠. id 하고 그리고 복사를 해서 이거는 리턴하는 타입이 get attribute는 리턴하는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tring 하고 id 하고 여기다가 string으로 이렇게 다운 캐스팅을 해 줘야겠죠. 아이고 r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값을 복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pw로 하고 여기에다가 pw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id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expression 쓰면 되죠. 그죠? expression 해서 id 값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한번 찍어보죠. 여기에다가 알았죠? 그래서 out.print ln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id 값이 뭐냐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서 id를 찍어주면 될 거고요. 한 칸 좀 띄우기 위해서 br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복사해서 이제 이렇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pw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pw가 될 겁니다. 일단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요? 리다이렉트 테스트 이거죠. 여기서 이제 리스판스 샌드 리다이렉트를 하니까 자 한번 보내봅니다. 그러면 과연 값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없죠. 죽었죠. 그죠? id하고 pw가 널이에요. 그죠?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여기서 리퀘스트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그죠? 앞에 거 서블릿에서 한 것이랑 이것이랑 한 것의 차이점은 코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놈은 샌드 리다이렉트를 사용했죠. 맞나요? 그래서 샌드 리다이렉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얘도 HTTP 리스판스 이 객체 그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위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요청받은 컴포넌트는 리다이렉트 result.jsp죠. 그러면 그놈은 결국에는 새로운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위임을 하고 있지만 이 send 리다이렉트죠. 리다이렉트 이놈은 그죠?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함으로 결국에는 뭐예요? 연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올 수가 없는, 그죠? 서로 다른 객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객체와 그리고 이 객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샌드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함으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함으로 이전 요청이 들어온 리퀘스트 객체는 제거되고 되어서 값들을 참조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속성값을 우리가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문제냐?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가 리퀘스트 디스패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하고 이제 디스패처를 통한 제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디스패처를 이용할 때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가 브라우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a.jsp든 뭐든 서블리시든 뭐든 간에 일로 보내면 얘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죠.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말고 리퀘스트 디스패처 테스트하고 그거 했을 때 그때 여기로 만약에 A에서 A.JSP다 일로 받아가지고 얘는 일로 보내버려요. B.JSP라면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 안에서 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얘는 리퀘스트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는 리턴할 때 B로 이제 B.JSP가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리퀘스트 디스패처고요. 그런데 반대로 방금과 봤던 이거 리절트와 테스트에서는 이게 테스트겠죠, 그죠? 리절트 테스트고 이게 뭡니까? 리절트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테스트가 요청을 하죠.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죠. 요청을 하면 얘가 샌드 리다이렉트를 하면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일로 바로 뿌렸죠. 그럼 일로 가져가는 게 아니죠. 이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리퀘스트 객체가 생성이 됐고 얘도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의 특성이 이렇게 되면 바로 일로 보내주고 그냥 연결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다시 위임된 이놈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리퀘스트 객체는 다시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샌드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널 값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우리가 널이 안 되게끔 그래서 이거는 트랜잭션이 우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버 측에서는 이 값들을 최초에 받은 요청 중에 처리한 요청을 리다이렉트 한 곳 요청 안에서는 절대로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리다이렉트를 쓸 때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냐면요. 세션은 유지가 되거든요. 세션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리퀘스트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로부터 점 해서 get 세션을 이렇게 한번 얻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세션에서 우리가 set attribute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서다가 우리가 아이디 하지 말고 네임 할게요. 네임하고 위에 거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네임하고 여기서 AAAA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개 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네임이 아니라 뭐 학번이라고 할까요? 학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1111 이렇게 줬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세션을 통해서 저장이 되게끔 해서, 그죠? 세션을 통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리다이렉트를 했고, 그럼 1로 넘어오겠죠? 1로 넘어왔는데 이걸로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세션에서 get attribute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name을 줬죠. name을 줬고, 얘는 어차피 세션도 이 다운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얘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string하고 name 이렇게 받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name하고 뭘 넘겼죠? 학번이었죠. 그죠? 학번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학번, 그리고 여기도 학번, 그리고 out.println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다가 name, 그죠? name 그죠? 그리고 학번하고 학번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과연 이걸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하니까 어때요? 세션을 유지하다 보니까 세션 값에서 저장을 하면 이거는 그대로 넘겨져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샌드 리다이렉트를 할 때는 쿠키에 담던가 아니면 세션에다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속성을 담고자 할 때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나중에 뭐 포딩을 하든 무엇을 하든 방법론적으로 따지고 볼 때는 리퀘스트 디스패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넘겨주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 그게 또 공유되지 말아야 될 자료인 경우에는 샌드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또 넘겨야 되죠. 그거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던 이 샌드 리다이렉트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디스패처 테스트, 이거를 이용을 해서, 넘길 때는 살아있더라 이거죠. 이거는. 그죠? 이렇게 해서 살아있더라 이거죠. 이거는. 맞잖아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요까지 하고요. 그래서 포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포딩하는 방법이 JSP 액션 태그 중에서 포워드라는 게 또 있기는 하죠. 그것도 뭐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죠. 그때 우리 포워드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